안녕하십니까, 볼륨버거트입니다. 지금 시간이 12월 18일 저녁 5시 45분입니다. 저번에 제가 공개 방송으로 스트리밍 할 때 대통령 임기 3년차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. 왜 그때 이 강의를 했냐? 여러분도 뒤늦게 아차하고 느끼셨을 겁니다. 1500분이 조회를 하셨는데 저는 파월이 이런 예외 돌발적인 어떤 발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,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이때 강의를 한 것입니다. 왜냐? 파월은 분명히 바이든의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. 야, 너 죽을래? 과거 역사도 그랬어요. 과거에도 항상 대통령 임기,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1년 전, 정확하게 1년 전, 지금쯤에는 이 연준호 의장은 뭐 정치적 독립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.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정치예요. 지금은 시장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시장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, 그 정권을 놓기 싫어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?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위한 어떤 무언가로 쓰이는 파월, 그리고 무언가로 쓰이는 앨런, 무언가로 쓰이는 일본,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뭐 뉴스에 보셨다시피 내년 1월, 당장 내일 그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한 그거 발표를 합니다. 볼 것도 없이 뭐 이번에는 금리를 안 올릴 거예요. 금리를 안 올릴 거고 내년 1월 또는 4월에 금리를 올립니다. 둘 중에 하나예요. 이거 올리면 이때 터지는 거예요. 이때가 증시가 폭락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본이 기준금리를 1월 달에 안 올리면 4월 달에 올리겠죠. 둘 중에 하나예요. 둘 중에 하나.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4월 달이 될 확률이 높아요. 왜 그러냐면 CPI의 어떤 큰 그림을 보면 CPI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. 조금 더 떨어졌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데 그게 아마 내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중국 경제도 바닥 다지고 살아난다 이 뷰를 보이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? 지금이 아니라 내년 1월이나 아니면 늦어도 한 3월, 4월쯤에 CPI가 다시 반등을 하겠죠. CPI가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유가도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다시 되는 거예요. 시장은 공포를 느끼겠죠. 아시겠죠? 그런 그림을 보일 것이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.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? 즐거운 주말 되시고 뭐 누군가의 적이 아닙니다. 적이 아니고 그냥 옵션상으로 연구에서 나온 뷰를 나는 것뿐이에요. 근데 아마 앞으로도 그 뷰가 거의 맞을 거예요. 검증이 됐잖아요. 7월 말부터 검증이 됐잖아요. 그리고 지금 2023년은 대통령 임기 3년 차라는 걸 명심을 하십시오. 대통령 임기 3년 차. 왜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그 시기에는 왜 그런 차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바로 제가 결론내리면은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자기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그 결과값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 제가 봐도 금요일 날 나온 실업률 3.7은 수치 조작입니다. 솔직하게. 그거는 수치 조작이에요. 평균값. 정의를 바꾸면 결과값이 달라집니다. 이 통계학문에서는. 제가 MBA에서 통계학도 다 배우고 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뭐 하면서 국가기관 연구자를 다 보면서 그걸 명심을 하세요. 정의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. 그 결과가 달라지면 정의는 정당화가 된 것이다. 그게 악의 목적을 가지고 또는 선의 목적을 가지고 그 정의를 바꿀지언정 그 결과값이 달라지면 그 결과값은 정당화가 되고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. 그 객관적 자료가 모이면 하나의 논문이 되고 그 논문이 만들어지면 어느 순간 그 논문을 좋아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정치인이 그 논문을 선택을 하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의회에 제출이 되고 의회를 통과를 하면 법안이 되고 그 법안에 따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이게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정의가 변경이 된다. 그 정의가 선이든 악이든
선이든 악이든 이번에 그거 파월의 어떤 뷰는 선의는 절대로 아닙니다. 정치적 압박에 의한 어떻게 보면 악의적 행동,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.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거 FED 위원들이 진화에 나섰잖아요. 그런 건 아니다. 금리를 그렇게 많이 안 내릴 거다. 진화에 나섰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증시를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이성적 사고를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. AI의 폐해가 바로 그겁니다. AI의 폐해가 바로 그것입니다. 세상을 절대로 1 더하기 1로 안 돌아갑니다. 항상 파생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1 더하기 1을 역으로 뒤집어서 증시를 밀어 올리거나 증시를 폭락시키거나 그것이 바로 증시입니다. 왜 주식은 결국엔 제로섬 게임이니까요. 여러분이 돈을 잃어야 그들이 돈을 버니까.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반대로.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. 이제 온 세상이 지금 내년에 경기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오히려 그럴 때 진짜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. 진짜. 저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로 아니에요.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면 유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폭등하는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만 바라보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트레이딩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.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. 맞잖아요.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. 자,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오늘부터 이제 그 CTA가 풀매도를 칩니다. 풀매도. 주식이 오르든 말든 매도를 칩니다. 즉 이 말이 뭐냐? 일주일 동안 매도를 치는데 인간과 기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장이 시작이 되면 쭉 이렇게 주가가 내려갑니다.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CTA가 매도 포지션을 변경이 되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장이 이렇게 딱 시작되잖아요. 스타트. 장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. 장이 딱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CTA가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이번 주는 되어 있기 때문에 퍽 떨어져요. 이게 갑자기 퍽 떨어져요. 퍽 떨어지는데 이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뭐가 이렇게 막 냠냠냠냠냠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거는 기관이나 MMF가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MMF. 기관이나 MMF가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어떻게 되냐? 매집이 끝나잖아요? 그럼 주가가 또 떨어져. 또 퍽 떨어져요. 갑자기 이렇게 퍽 떨어지는 거는 CTA가 컴퓨터가 매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인간과 기계의 싸움에서 그나마 유리한 섹터가 있으니 그거는 따로 멤버십 분들한테 알려드렸고 큰 그림은 오늘부터 CTA의 그 CTA의 풀매도와 인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뷰가 변할지는 몰라요.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주식을 매수하실 분은 이번 주 말고 조금 기다리면 조금 더 내려갑니다. 나중에 조금 내려가니까 그때 매수하는 게 낫겠죠. 지금은 저가에 매수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고점에서 얼마나 잘 던지냐 이 싸움입니다. 고점에서 누가 잘 던지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제가 틀릴 수도 있죠.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옵션 뷰는 멤버십 분들한테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